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제가 보통 노력에 대한 영상, 절약에 대한 영상 이런 걸 올리면 이제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에게는 좀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당연히 저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진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경우, 특히 그 부모가 자녀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친구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도박으로 재산 전부를 탕진한 케이스, 그리고 사업병에 걸려서 막 사업을 여러 번 진행을 하다가 말아먹고 그 이후에 일을 안 하고 집에 계속 쉬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당연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제가 젊은 분들 사건을 할 때 빚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오시면 부모님 부양을 위해서 돈을 썼다라든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썼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실제로 부모가 뭐 사기꾼인 경우도 있고 사기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부모가 어떤 연유로 빚이 생기고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자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스스로가 이제 일을 하고 싶으셔도 편찮으신 경우도 있죠. 그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케이스에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그런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죠.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정말 환경이나 어떤 여력이 안 돼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말고 약간 이제 그 자녀에게 이제 기생해서 사는 그런 부모님의 경우에 대해서 좀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계룡남 계룡녀, 이제 개천에서 난 용을 이제 계룡이라고 하죠. 개천에서 난 용의 경우 이제 사실 삶에서 장애물이거나 장애 요소, 그들을 괴롭히는 게 부모님일 때가 많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는 게 오히려 부모님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노력을 하고 뭔가 추구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응원 또는 지원을 해주죠. 근데 이제 진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경우에 이제 흔히 겪는 상황이 뭐냐면, 그 자녀 입장에서는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기회를 얻고 싶지만 기회를 얻을 만한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부모님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이 이제 인맥이 있다고 하면은 뭐 같이 당구장에 놀러 다니거나 뭐 취미 생활을 같이 하거나 술을 먹는 정도의 친구밖에 없지,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 봤던 글인데, 블라인드의 한 교사분이 이제 가난한 학부모가 싫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글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한테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가 있는데 사교육 도움 없이도 공부를 잘하고 인성도 바르고 다른 학생들 도와주던 되게 착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할 만한 성적이었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부모님이 오히려 대학을 가지 말라, 이렇게 반대를 해서 대학을 못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사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첫 학기 등록금을 그 교사분이 대주겠다고 했는데도 부모가 거부를 합니다. 근데 부모의 거부 이유가 진짜 안타까운데 어떤 거냐?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에 가서 대기업이라도 가면 소득이 늘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가난의 늪에서 내 아이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일을 해서 적당한 수준의 돈을 벌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국가 지원에서 벗어나려 하는 자녀, 그리고 이제 국가 지원만 계속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부모의 싸움인 건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가난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가난해지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마인드나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 복지의 지원이 또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그 경제적 지원 혜택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부모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 복지 지원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일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원에 익숙해져서 뭐 자기 개발이나 숙련도가 높은 어떤 뭔가 기술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점점 없어지니까요. 이 과정에서 자녀도 같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내용으로 보면 결혼을 한 자녀와 며느리 또는 이제 사위가 되겠죠. 그 사람의 소득을 같이 합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요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혹시라도 대학에 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 거냐면 자녀가 성공을 하면 나를 벗어날 거다. 날 벗어나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선 탈락했지만 실제로 자녀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은 이런 식으로 주변에게 전염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착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기도 해요. 이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행동이 거의 다 대부분 가스라이팅이에요. 많이 제가 듣는 실제 사건에서도 그렇고 학폭 사건을 하면서 듣는 대사는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노력해봐야 되겠냐. 그리고 그냥 일이나 빨리 배워서 나 부양이나 해라. 부모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살아. 그리고 열심히 살지 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제 자녀가 부모랑 거리를 두려고 하면 뭐 당연히 이런 가스라이팅이 들어오죠. 뭐 이런 못돼 먹은 놈 같으니라고 뭐 부모를 버린 후레 자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히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그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뭐 후레 자식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멘탈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이야기와 법리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우선은 다른 영상에서도 그 부양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잠깐 언급했던 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돕는 거는 이제 1차적 부양 의무여서 자기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려서라도 도와야 된다. 그런데 부모가 성년 자녀에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자기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가 사실은 그 부양 의무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성년이 됐는데도 부모님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원래는 없다. 물론 부모가 이제 생활이 너무 곤궁하고 그런 경우에는 일부 어느 정도 부양료를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사실 성공한 자녀들이 되고 노력을 해서 자산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지원의 수준이 법에서 줘야 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응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20대, 30대를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삶을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성인이 되면은 집을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는데 같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해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와서 무제한적으로 부모님을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지원의 요구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님의 삶은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줘도 사실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돈을 지원해주는 케이스에서는 부모님이 어차피 그 어떤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입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도와야 되는 상황 말고요.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런 부모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점점 자녀의 도움으로 편하게 사는 게 익숙해지면서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다 쓰거든요. 일종의 무제한 복지 지원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끊기지 않고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녀만 계속해서 돈을 축적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망가져 간다는 거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초기 시드머니를 이런 식으로 계속 부양하면서 도와주는데 써버리게 되면 자산 축적을 할 길도 요원해지기 때문에 미래가 달라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는데 대기업을 다니는데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모으는 돈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는데 대부분은 뭐 소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만 간혹 그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느 정도는 선을 두고 결국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못하느냐? 보통 폐륜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녀는 항상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입된 사고가 작용을 합니다. 아까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정말 곤궁할 때 이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부양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는 없죠. 보통 더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냉철하게 가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줘야 될 정도 수준만 부양을 하는 수준에서 하고 결국은 쓰리고 아프더라도 20대가 되자마자 독립을 하시고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장학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을 반드시 찾아보시면서 생활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해야 되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일단 학교를 다니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고졸 출신에서 바로 일을 하시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더 독립에 유리한 조건이죠. 이제 독립을 해서 월세를 저렴하게 주변에 구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최대한 축적을 해서 기본적인 한 몇 천만 원 정도 최대한으로 저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고민해보는 시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어떤 전화나 연락은 어느 정도 선을 두면서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이 도와주고 싶으시면 이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으로 자산 축적이나 재테크 쪽에 신경을 쓰시고 30대, 40대 돼서 이제 조금 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20대 때부터 일하자마자 계속해서 부양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자신의 삶도 안 좋아지고 부모님의 삶도 별로 바뀌지 않는다. 이제 끝없는 나락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